진화를 하기 때문에 따로 봐야 되고,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은 주계열성 다음에 적색 거성이라는 별로 진화를 하게 되고, 10배 이상이 되는 초거성으로 진화를 하게 돼. 그래서 이 과정을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주계열성 상태여서, 주계열성 상태라면은 이때 안에서 수소가 융합을 해서 헬륨이 되는 수소 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지. 그러면은 중력 수축이랑 안에서 밖으로 향하면은 내부 압력이 같은 상태야. 그래서 이때는 크기가 일정하다고 했죠. 근데 핵융합 반응이 계속 일어나다 보면은 언젠가는 수소가 고갈이 될 수 있잖아. 수소가 고갈이 되면, 이 중심부에 있는 수소가 고갈이 되면은 수소핵 융합 반응이 더 이상 일어날 수가 없지. 그래서 수소핵 융합 반응이 중단이 돼. 멈추는 거야. 그러면은 이 중심부에는 이미 핵융합 반응이 다 일어나서 헬륨만 있는 상태. 헬륨만 있는 상태고, 바깥쪽에 아직 온도가 높지 않아서 수소핵 융합 반응이 못 일어나는 곳에 거기에만 수소가 이렇게 있는 거지. 이 바깥쪽에는 온도가 낮아서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못하고, 이 중심부에서만 일어나서 헬륨이 있는 상태. 이 상태가 되면은, 자, 수소핵 융합 반응이 중단되었네. 그러면은 내부 압력 있어 없어? 더 이상 없죠. 대신 중력은 있어 없어? 중력은 있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두 개로 나눠서 봐야 돼. 중심부와 바깥층. 그래서 중심부에서는 내부 압력이 없기 때문에 중력 수축만 있어. 그래서 중심부에서는 계속해서 수축이 일어나. 수축이 일어나서 밀도와 온도가 점점 증가하게 되는데, 근데 반대로 바깥층에서는 얘네들이 이제 서서히 수소핵 융합 반응을 하게 되면서 다시 팽창을 하는 상태가 되는 거야. 얘네가 수축을 하게 되면 온도가 올라가잖아. 그럼 이제 바깥쪽에 원래는 수소핵 융합이 못 일어났었어. 온도가 낮아서. 근데 온도가 증가하니까 이 바깥쪽에서도 얘네가 핵융합 반응을 시작하게 되는 거지. 핵융합 반응하면 당연히 내부 압력이 있을 거고, 내부 압력이 있으니까 안에서 바깥으로 가는 힘이 커진 거죠. 그래서 바깥층에는 내부 압력 때문에 오히려 팽창하는 상태가 돼요. 팽창. 근데 팽창을 하면 얘네가 물질 안에 있는 입자수는 같은데 팽창을 하면 온도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 온도가 감소한다고 그랬지. 근데 중심부는 수축하니까 중심부의 온도는 어떻게 될까? 중심부는 온도가 증가할 거야. 그래서 바깥쪽의 온도가 감소하는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스펙트럼 얘기를 할 때 파장 얘기를 잠깐 했었어요. 파장 얘기. 그래서 가시광선 영역 중에서 빨간색이랑 파란색 중에서 어떤 게 파장이 길었어? 적색. 적색이 파장이 길었지. 근데 에너지는 누가 더 크다고? 파란색. 온도는 누가 더 높아? 파란색. 그래서 우리가 가스레인지 불 켜면은 파란불이 더 온도가 높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때 바깥층이 팽창하면서 온도가 감소해. 그래서 이 온도가 낮아지면서 적색으로 보이는 거야. 온도가 낮아지면서. 그래서 이때부터 적색으로 보이는 이때부터를 적색인데 거대하다. 팽창했기 때문에 거대하다. 그래서 적색 거성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핵융합이 중단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바깥층에서 수소핵 융합 때문에 팽창을 할 때 온도가 감소하면서 적색으로 보여서 적색 거성이라고 해준다. 그래서 별이 주계열성에서 적색 거성으로 이제 진화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적색 거성이 되다가 이 안쪽에서 헬륨이 점점 수축하면 온도가 증가하지. 온도가 증가하면은
경우에는 헬륨도 융합을 할 수가 있어. 헬륨 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어. 온도가 더 증가하게 되면 이제 헬륨도 융합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 안쪽에서는 헬륨이 융합을 하는데 헬륨이 융합을 해서 탄소와 산소가 만들어져. 탄소와 산소. 그래서 적색 거성에서는 가장 안쪽에 탄소와 산소가 있는 상태. 그 바깥쪽에 헬륨이 있는 상태, 그 바깥쪽에 수소가 있는 상태. 이 상태가 되게 되고, 그래서 여기서 좀 더 진화를 하게 되면은 이 바깥층은 내부 압력 때문에 계속 팽창을 할 거야. 계속 팽창하고 중심부는 얘가 융합을 하다가 얘도 이제 헬륨 다 쓰면 융합 못 일어나지. 그럼 내부 압력 없지. 즉 중심부는 계속 수축을 하게 될 거야. 바깥층은 팽창을 하는데 중심부는 수축을 하게 돼. 그래서 결국에는 뭐가 되냐? 이 중심부가 수축해서 백색 외성이라는 별이 되고 바깥층은 팽창해서 행성상 성운이 돼서 우주로 퍼져나가게 돼. 다시 지금 이 상태, 수소의 융합 반응이 중단된 상태에서 이제 크기가 일정하지 않고 바깥층에서 수소의 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팽창했어. 그래서 온도가 감소해서 적색 고성이 됐어. 그 다음에 얘네가 계속 수축을 하니까 온도가 계속 증가를 하는 거야. 온도가 증가를 하니까 이제 헬륨의 융합 반응도 일어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탄소와 산소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여기서 왜 탄소와 산소까지밖에 안 만들어지냐면 얘네는 질량이 어때? 태양적 온도지. 질량이 태양적 온도. 그러니까 질량이 태양적 온도기 때문에 중력이 엄청 클 수가 없어. 중력이 일정 이상 커질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수축을 일정 이상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온도가 증가할 때 한계가 있어. 한계. 그래서 탄소와 산소밖에 못 만들어지는 거야. 이 이후에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야. 질량이 작아서. 그래서 탄소와 산소가 만들어지고 가장 바깥쪽에 수소가 있는 상태. 이 상태가 되게 됨으로써 안쪽은 계속 이제 핵융합 반응 안 일어나니까 중력 수축에 의해서 수축만 일어나는 상태. 바깥쪽은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팽창하는 상태. 이 상태가 되게 되고, 그래서 이 중심부는 백색 외성. 백색 외성은 하얗게 보이면서 외성이라는 거는 광도가 낮은 별을 얘기해. 광도, 빛광자 써서 빛이 그렇게 밝지 않고 많이 밝지 않은 별을 외성이라고 하는데 하얗게 보이는 별을 백색 외성이라고 하고 이 바깥쪽은 우주로 퍼져나가면서 행성상 성운이 된다. 그래서 행성상 성운이랑 백색 외성이 되면은 여기서 이제 별이 소멸했다고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별의 진화부터 소멸까지를 공부합니다. 여기까지 질문 없어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질량이 태양의 10배 이상인 별을 한번 봅시다. 자, 질량이 태양의 10배 정도면은 앞에는 비슷하게 일어나. 주계열선 상태였다가 이 주계열선 상태에서 핵융합이 중단이 되게 되고 그러면은 중력 수축이 일어나겠지. 그러면 온도가 증가하겠지. 온도가 증가하면 이제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겠죠. 근데 얘네들은 질량이 크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지가 않아. 멈추지 못하고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 그 다음에 또 중단돼. 그 다음에 또 수축이 일어나. 그 다음에 또 온도가 증가해. 그러면은 탄소와 산소가 황이랑 규소로 융합을 해. 이거는 질량이 크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온도가 그만큼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얘는
얘도 융합 반응이 일어나다가 얘 고갈되면 또 중단돼. 그리고 또 수축해. 그리고 또 온도가 증가해. 그러면 이제 황과 규소가 융합을 해서 철이 돼, 철. 그래서 질량이 10배 이상인 곳에서는 철까지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철에서 끝나냐? 이 철은 원소 중에 가장 안정한 원소야. 그렇기 때문에 철까지만 만들어지게 되고 더 이상은 안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중심부에서는 철이 있고 그 바깥쪽에서는 황과 규소가 있고 그 바깥쪽에는 탄소, 산소, 헬륨, 수소 이런 식의 별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럼 얘는 적색 거성보다 훨씬 더 많이 팽창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적색 거성보다 훨씬 더 많이 팽창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별을 초거성이라고 해주는 거예요. 굉장히 큰 별이다. 그래서 초거성. 선생님, 근데 탄소랑 산소랑 그렇게 따로 있어요? 따로 볼 때도 있고요. 같이 볼 때도 있어요. 그건 체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주기혈성 이후에 팽창을 하면서 굉장히 거대한 별이 초거성이 되게 되고 그럼 이제 이 중심부에서 이 철이 더 이상 융합 안 하지? 융합 반응 안 일어나지? 그러면 내부 압력이 있다 없다? 융합 안 하니까 내부 압력 없다. 즉 이때 중력만 있다. 그래서 중력만 있으니까 수축을 한다. 그래서 이 철이 가장 가운데 중심부에서 이제 융합 반응을 안 하고 수축만 하는 거야. 계속 수축 하다가 한순간에 갑자기 폭발이 일어나. 계속 수축을 하다가 얘네가 갑자기 폭발을 하게 돼. 이거를 초신성 폭발이라고 해. 수축을 하니까 에너지가 굉장히 한 곳에 모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에너지를 감당하지 못할 때 폭발을 하게 되고 이 폭발을 할 때 초신성 폭발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 원소들이 이제 우주로 퍼져나갈 수가 있는 거죠. 아까 행성상 성운도 원소들을 우주로 퍼져나가게 했고 초신성 폭발도 원소들을 우주로 퍼져나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무거운 원소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게 되고 초신성 폭발 이후에 이제 또 나뉘어. 초신성 폭발 이후에 이제 초신성 폭발을 했어. 그럼 중간에 이제 밀도가 또 큰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부분이 또 별이 될 건데 질량이 태양의 25배 정도. 태양의 질량을 추가적으로 해주면은 아마 이런 기호가 나올 수도 있어서 태양의 질량을 우리가 기호 이렇게 표현하거든. 그래서 25 이거라는 거는 태양의 25배라는 거야. 태양 질량의 25배.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기호가 나오면 그냥 태양 질량이거나 생각하면 돼. 어려운 거 아니야. 그래서 질량이 태양의 25배 정도인 게 있고 그리고 질량이 태양의 25배보다 더 큰 게 있어. 그래서 질량이 태양의 25배 정도인 별은 중력 때문에 수축을 하면서 중성자별이라는 별로 만들어지고 중성자별 그 다음에 질량이 훨씬 더 큰 애는 블랙홀이 된다. 블랙홀이 들어갔지? 블랙홀이 어떤가? 블랙홀 알고 있어? 응, 다 빨아들이는 거. 왜 빨아들일까? 맞아. 얘네는 아까 질량이 굉장히 크니까 질량이 크면 뭐가 커? 중력이 크다. 그래서 이 블랙홀은 중력이 굉장히 커. 그래서 왜 까맣게 보이냐면 빛을 빨아들이는 거야. 빛조차 탈출하지 못하는 거야. 중력 때문에. 그래서 블랙홀을 빛이 탈출하지 못하는
질량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중력도 굉장히 크게 되고 그래서 빛도 중력 때문에 갇혀 있는 거죠. 블랙홀 안에. 그래서 블랙홀이 까맣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질량이 태양의 10배 정도의 별은 이런 진화 과정을 거쳐서 중성자 별이 나온 블랙홀로 되고 그러면서 이제 얘네도 소멸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별의 일생입니다. 그래서 초신성 폭발을 하게 되는데 근데 아까 초거성에서는 철까지밖에 안 만들어졌잖아. 근데 실제로 원소 중에서는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있단 말이야. 막 금이라든지 우라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철보다 더 무거워. 그 원소들은 언제 만들어지냐? 초신성 폭발 때. 이 폭발을 할 때 에너지를 더 많이 흡수를 하게 돼. 철이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더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문장으로 수소부터 철까지는 별의 내부에서 만들어진다. 근데 철보다 더 무거운 원소들은 별의 내부가 아니라 우주에서, 즉 별의 외부에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은 초신성 폭발 때 이제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원소들이 이제 나중에 다른 별이나 아니면 지구 같은 행성이나 아니면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재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빅뱅 우주론에 의해서는 수소랑 헬륨밖에 안 만들어지는데 이런 별 때문에 지구와 생명체는 수소와 헬륨이 아닌 다른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했어? 여기까지 질문 있는 사람? 없어요? 없다고 믿을게.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또 문제를 조금 풀어보고 넘어갑시다. 어디를 펴냐면은 31페이지에 7번, 9번 진화 과정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보면 기억, 가 중심부에서는 헬륨의 양이 점차 증가한다. 가에서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당연히 헬륨의 양 증가하고 있겠죠. 디귿, 별의 크기는 가보다 나에서 크다. 가는 별의 크기가 일정한 상태지.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근데 나는 지금 밖에서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안쪽에서는 수축하는 상태죠. 그래서 크기가 팽창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별의 크기는 나에서 더 크다. 맞고. 디귿, 다 이후에 중심부에서 생성되는 가장 무거운 원소는 철이다.
얘는 지금 질량이 태양 정도니까 가장 무거운 원소는 탄소와 산소라고 해줘야겠죠. 그래서 답은 3번. 그다음에 9번에 그린 가와 나는 질량이 다른 두 별의 중심부에서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을 때 내부의 구조이다. 가를 보면은 가는 철까지 만들었으니까 질량이 태양의 10배 이상인 별일 거고 나는 태양 정도의 별이겠죠. 기억, 중심부의 최대 온도는 가가 나보다 높다. 맞죠? 가가 더 수축 많이 하니까 가가 온도가 더 높을 거고 니은 별의 질량은 가가 나보다 크다. 이것도 맞죠? 가가 철까지 만들어졌으니까 디귿 태양이 지나면 가와 같은 구조가 될 것이다. 태양이 지나면은 나와 같은 구조가 되겠죠.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이니까 태양은 나가 되겠지. 그래서 답은 3번이죠.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별의 일생을 봤고 이거를 토대로 그러면 태양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볼 건데 책은 28페이지. 자, 순간 조금 더 읽어봅시다. 지금 굉장히 우주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된 거야. 거의 천문학자 이제. 우리 별의 진화까지 할 수가 있다고, 그지? 자, 태양계를 볼 건데 처음에 중학교 때 우리은하 배웠어. 우리은하가 있지. 우리은하가 여기 있는데 우리은하가 있는데 우리 은하에 원래는 태양이 없었어. 태양이 없었다가 우리 은하에 이제 성운들이 있지. 안에 성운들이 있는데 거대한 성운이 있는데 이 성운에서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게 되면 굉장히 질량이 큰 별이 있으면 초신성 폭발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여기서도. 그래서 이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게 되면은 원래 밀도가 굉장히 균일했는데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밀도가 불균이라는 거예요. 원래 밀도가 그냥 일정하게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있었는데 어떤 한 점에서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면서 밀도가 달라지게 된 거야. 그래서 밀도가 달라지니까 밀도가 큰 곳에서 이제 태양계 성운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밀도가 큰 곳에서 태양계 성운이 만들어지죠. 우리 아까 별의 탄생할 때도 맨 처음에 만들어진 게 성운이잖아. 성운. 그치? 첨가물질들이 모여서 만든 게 성운이잖아. 지금도 이제 태양계 성운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야. 성운이 만들어지는 거야. 첫 번째. 성운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럼 이제 성운이 만들어진 다음에 아까 어떻게 했어? 별이 탄생한 다음에 어떻게 주기활성으로 했어? 성운은 질량을 가진다고 했지. 질량을 가지면 뭘 가진다? 중력을 가진다. 그러니까 이 태양계 성운에서 중력을 가지니까 중력 수축이 일어나는 거야. 별의 탄생이랑 과정이 똑같아. 중력 수축이 일어나니까 점점 밀도도 커지게 되고 온도도 높아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태양계 성운의 중심부에서 원시 태양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이게 아직 태양 아니야. 아까 했던 원시 별인 거지. 원시 태양이 만들어지는 거고 근데 이제 이 성운에는 태양계 성운에는 중심이 없어. 중심. 이런 거를 주의해야 돼.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우주에도 중심이 없다고 했었잖아. 이 성운에도 중심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수축을 하는데 어떠한 지점 중심이 없으니까 수축을 할 때 회전을 하면서 수축을 해. 회전. 중요한 얘기입니다. 태양계 성운은 중심이 없기 때문에 수축을 하는데 수축을 할 때 회전하면서 수축하겠죠. 회전. 그래서 밀도가 큰 곳에 이렇게 뭉치게 되는데 이 주변에서도 성운이 회전을 이렇게 하면서 수축을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회전을 하게 되고 그래서 얘들이 점점 회전을 하다가 너네 그
누나 피겨 스케이팅 보면은 얘가 이렇게 돌다가 이렇게 하면 더 빠르게 도는 거 알아? 이렇게 해서 도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 더 빠르게 돌잖아. 그래서 얘가 돌다가 수축을 하게 되니까 회전 속도가 점점 빨라지게 돼. 수축을 하니까 회전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된다. 그래서 회전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서 회전을 하게 되면은 너희들 못 느낄 수도 있지만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면은 항상 안쪽에서 바깥으로 향하려는 원심력이 작용을 하거든. 그래서 얘네가 이렇게 회전을 하다가 점점 이 물질들이 밖으로 퍼져나가는데 이때 고리를 형성하면서 퍼져나가.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하면서 퍼져나가는 거야. 고리 형식으로. 그래서 이때 원시 태양이랑 고리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 고리 안에 밀도가 큰 부분에서는 미행성체가 만들어져. 미행성체, 아직 행성이 안 된 거야. 미행성체. 얘 행성 아니야. 행성 안 된 거를 미행성체라고 해주는 거고 이 미행성체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 중간중간에. 밀도가 큰 부분에. 그래서 회전을 하게 되는데 미행성체들이 많으니까 얘네끼리 충돌을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얘네끼리 충돌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원시 행성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지구와 같은 원시 행성이 미행성체들의 충돌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얘네가 회전을 한다 그랬잖아. 회전을 하는데 이때 이 회전 방향이 이 중간에 이 원시 태양도 회전을 하고 바깥쪽에 있는 고리도 회전을 해. 그래서 이 회전 방향이 나중에 뭐가 되냐면 태양의 자전 방향이랑 행성의 공전 방향이 돼. 그래서 태양이 자전하고 행성들이 공전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야. 중심이 없어서 얘네가 수축을 할 때 회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태양의 자전이랑 행성들의 공전이 이때 만들어지게 된다. 즉 자전 방향이랑 공전 방향은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시 태양이랑 원시 행성이 만들어져서 얘네들이 이제 태양계라고 불러주는 거고. 그럼 원시 태양은 원시 별이잖아. 그럼 이제 어떻게 어떻게 태양 만들어져? 두 번째 원시 태양 만들어지고 원시 별에서는 점점 수축을 한다고 했죠. 계속 수축을 하다가 온도가 얼마 되면은 1000만 켈빈이 되면 뭘 한다? 수소의 융합 반응을 시작하게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를 주계 열성이라고 했고 여기서는 그때부터를 태양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현재 태양의 중심에서는 수소의 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어. 태양은 주계 열성의 단계야 지금. 그래서 태양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이 원시 행성들도 나중에 이제 행성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태양계 형성까지 봤는데 자, 태양이 이제 만들어졌어. 온도가 높아져서 1000만 켈빈이 되면서 주계 열성인 태양이 만들어졌어. 근데 이 태양은 회전을 하고 있어. 근데 회전하면서 이 물질들이 바깥으로 향하려는 힘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거를 뭐라고 해주냐면 태양풍이라고 해. 바람풍 짝서. 태양이
태양이 회전을 하면서 물질들이 바깥으로 향하려는 힘을 가지는데 그거를 태양풍이라고 해줄게. 태양풍. 그래서 태양풍 때문에 이 태양 주변에 있는 이제 물질들, 그 막 미행성체, 원시행성들 있지? 그런 것들이 이제 밀려 나가는 거야. 태양풍 때문에. 근데 가벼운 물질이 더 멀리 날아갈까? 무거운 물질이 멀리 날아갈까? 가벼운 게 멀리 날아가겠지. 그래서 가벼운 것들은 태양에 멀리 위치하게 되고 무거운 것들은 태양에 가까이 위치하게 돼. 근데 태양 주위에 있던 물질들은 대부분 가벼운 물질이었어. 그래서 바깥으로 빠져나가 가벼운 물질들이 훨씬 많고 무거운 물질은 조금만 남아있어. 그 다음에 이 가벼운 물질들은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보통 기체로 이루어져 있지. 기체가 가볍지. 그리고 무거운 물질들은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지. 암석. 그러면은 얘네들은 밀도가 작을까 클까?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데 얘는 가벼우니까 질량은 굉장히 작아. 근데 부피는 굉장히 커. 밀도는 작아야지. 고체 밀도는 작죠. 고체가 밀도가 크잖아. 그래서 암석이 밀도가 크겠지. 그다음에 크기는 누가 더 크다? 가벼운 물질이 크기가 크다. 그래서 태양풍에 의해서 이 물질들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지게 된 거야. 그래서 이렇게 멀리 가벼워서 멀리 날아간 거를 우리는 목성형 행성이라고 불러주는 거고, 무거워서 많이 못 날아가고 태양 주변에 있는 거를 지구형 행성이라고 해주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지구형 행성이랑 목성형 행성이 있는데 지구형 행성은 무거운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목성형 행성은 가벼운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즉 무거운 물질이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고 가벼운 물질이 기체로 이루어져 있다. 그 다음에 밀도 비교하면 밀도는 암석이 훨씬 크다. 기체는 밀도가 작다. 그리고 크기를 비교하면 크기는 암석이 작고 당연히 기체가 크기가 크겠지. 그래서 이제 태양 주변에서 이러한 행성들이 퍼져서 나가게 되는 거고, 처음이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알죠? 수금지와 목토, 천해. 여기서 여기까지 나눠서 수금지와 수성, 금성, 지구, 화성까지가 지구형이죠. 수금지화까지 지구형 행성이고, 그 다음에 목토천해가 이제 목성형 행성이 됩니다. 그래서 갈수록 크기는 커지고, 그리고 밀도는 작아지고, 그리고 가벼운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목성형 행성이랑 지구형 행성의 특징을 달달달 외우지 말고 이렇게 원리를 기억하고 있으면은 그냥 가벼운 게 당연히 멀리 날아가겠구나. 그럼 그게 기체로 이루어져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28페이지 밑에 보면은 그래프가 나와요. 그래프. 반지름이랑 질량에 관한 그래프랑
반지름이랑 평균 밀도에 관한 그래프. 이런 그래프 이제 어떻게 문제가 나온 거야? 반지름, 질량, 이런 식으로 해놓고 안 되고 했네. 이런 식으로 해놓고 이걸 안 주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게 목성형이고 어떤 게 지구형인지 골라라 하면 어떻게 풀어주면 돼? A는 반지름이 작고 질량이 작구나. 크기가 작고 가볍구나. 즉 뭐야? 목성형 행성이고. 그다음에 B는 반지름이 크고 질량이 크구나. 아닌데? 여기서 봤는데 A가 지구형이고 그렇네요. A가 지구형이죠. A가 지구형이고 B가 목성형이구나. 이렇게 해서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 근데 이거 위치 외우지 마. 위치 외우지 말고 이 그래프에서 나와 있는 x축이랑 y축이 뭔지를 보고 풀어야 돼. 알겠지? 위치 외우지 마세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태양계 형성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선생님 근데 아까 그 원심력 말씀하셨잖아요. 네. 저렇게 그 가벼운 물질이랑 무거운 물질 저렇게 되는 게 원심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32페이지. 32페이지에 13번, 14번 문제 풀어봅시다. 어떻습니까? 자, 13번 봅시다. 13번에 다음은 태양계 형성 과정의 어느 단계를 설명할 것이다. 성운의 중심부에 원시 태양이 형성되었고 그 주변부에는 회전하는 원시 원반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을 오른손으로 고르시고 기억. 기억은 중력 수축에 의해 밀도가 증가하여 형성되었다. 맞죠? 성운은 중력을 가지니까. 그럼 니은에 의해 태양계 행성들이 자전 방향은 모두 같다. 여기서 틀린 게 뭐야? 자전 방향이지. 뭘로 붙여줘? 동전 방향으로 붙여줘야 되죠. 디귿. 녹는 점이 높은 물질은 A보다 B에 많았다. 녹는 점이 뭐야? 녹는 점. 녹기 시작하는 온도잖아. 그치? 근데 태양이랑 가까이 있어. 근데 녹는 점이 낮아. 그럼 걔는 어떻게 돼? 다 녹아버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태양이랑 가까울수록 녹는 점은 높아야겠죠. 그래서 A보다 B에 많았다가 아니라 A가 녹는 점이 훨씬 높다라고 해줘야지. 그래서 13번에 1번. 14번에는 그림은 태양계 행성을 지구형과 목성형으로 구분하여 AB로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질량이랑 반지름에 대해서 나타나 있는데 그럼 A는 뭐야? A? A는 지구형이죠. 반지름 작은 거. B는 목성형이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1번 A는 목성형 형성이다 틀렸고 2번 평균 밀도는 X에 해당한다. X의 밀도가 들어가면은 A는 지구형이니까 밀도 크다. 맞죠? 그래서 평균 밀도 X에 해당한다 맞고 3번 A 행성은 모두 고리가 있다. 지구형 행성에는 고리가 거의 없습니다. 4번 위성수는 A보다 B 행성이 적다. 위성은 목성형 행성이 훨씬 많다. 또 5번 B 행성은 모두 표면이 암석질이다. 암석은 지구형 행성의 암석질이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 파트 29페이지. 지구만 하면 돼. 지구. 오늘의 마지막 부분. 그래서 행성들이 만들어졌는데 그럼 더 구체적으로 지구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를 볼 겁니다. 그러면 이제 태양계를 형성할게요. 원반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 미행성체들이 만들어졌지. 그래서 이 미행성체들이 충돌을 하면서 원시 행성이 만들어진다고 했죠. 근데 우리는 뭘 볼 거다? 지구를 볼 거다. 그래서 미행성체들이 충돌을 하면서 원시 지구가 탄생하게 돼. 원시 지구. 근데 미행성체가 충돌을 하게 되면은 에너지가 어때? 충돌을 계속 하니까 여기서 열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 충돌을 하니까 당연히 열이 발생을 하겠지. 그래서 열이 발생해서 원시 지구는 온도가 굉장히 높았어. 미행성체들이 충돌해서. 그래서 온도가 높아서 이때 만들어진 게 바로 마그마야, 마그마. 그래서 그때를 우리는 마그마의 바다가 형성되었다라고 표현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구가 있는데 이 지구가 마그마로 이루어지는 거야, 마그마. 마그마는 뭐야? 액체잖아, 액체. 그러니까 지구가 유동성을 가져. 유동성이 뭐야? 움직일 수 있는 물질들을 유동성이라고 하지. 그래서 마그마 형태로 있으니까 얘네들 지금 유동성이 있는 지구 형태가 돼 있어. 그래서 마그마가 형성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 유동성이 있는데 이 마그마 안에서도 밀도가 균일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밀도가 균일하지 않으니까 밀도가 큰 것들은 중심에 오게 되고 반대로 밀도가 작은 것들은 바깥쪽에 있게 되겠지. 그래서 밀도가 큰 애들이 중심부 쪽에 모이고 밀도가 작은 게 그것들을 감싸는 형태가 되면서 이 형태를 층상구조라고 해요. 층이 생겼다. 층상구조. 그래서 이 밀도가 큰 가운데 부분이 지금 현재의 핵이 되는 거고 지구의 핵. 밀도가 작은 부분이 멘틀이라는 걸로 되는 거죠. 중심이 핵이 되고 그 주변이 멘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멘틀과 핵이 형성이 되면서 층상 구조를 이룬다. 그래서 지금은 멘틀이랑 핵만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이제 미행성체들의 충돌이 점점 줄어들 거 아니야. 계속 얘가 충돌하고 있진 않겠지. 충돌을 다 하면은 이제 충돌이 감소해. 그럼 온도가 어때? 이제는 낮아지겠죠. 더 이상 열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온도가 낮아지면서 이 바깥층이 단단하게 굳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때 원시 지각이 만들어지겠지. 원시 지각. 미행성체들의 충돌이 줄어들게 되면서 온도가 낮아지고 그래서 바깥쪽이 굳어서 원시 지각이 된다. 그래서 지금 지구는 층이 3개로 나눠져 있지. 그 지구가 있으면 가장 바깥쪽이 지각이고 그 안쪽이 멘틀이고 그리고 가장 안쪽이 핵이지. 그래서 원시 지각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때 원시 지각 만들어진 후에 이제 대기
대기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이산화탄소랑 질소랑 수증기 같은 것들이 있었어. 근데 이때 하나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거, 이때 절대 산소는 없었어. 초기 지구에서는 산소가 없었어, 대기. 그러면 생명체 살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생명체도 없었어. 그래서 원시 지각의 대기 중에는 이산탄소, 질소, 수증기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때 이 수증기가 뭉치면서 구름이 되고 구름에서 비가 내리지. 그래서 수증기 때문에 비가 내리게 돼. 이 비들이 모여서 원시 바다를 만들잖아. 그래서 원시 지각이랑 원시 바다가 형성되면서 지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전히 대기 중에는 산소가 없으니까 생명체가 지금 지각 육지에는 출현하지가 못해. 왜냐면 이건 좀 더 뒤에 가서 배울 내용인데 산소가 없으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산소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오존층이야. 오존층. 산소는 O2지. 오존층은 O3란 말이야. 그러니까 산소가 있어야지 오존층을 만들 수가 있어. 근데 오존층은 무슨 역할을 해? 자외선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지. 그러면 오존층이 없으니까 자외선이 너무 많이 도달하는 거야. 그래서 이 자외선 때문에 육지에는 생물이 살 수 없었고, 비교적 자외선이 적게 도달하는 바다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출현하게 됩니다. 육지보다 바다에서 자외선이 적게 도달하는 바다에서 생명체가 출현하게 되고, 처음 등장한 생명체가 남세균이라는 세균인데, 남세균이라는 세균인데 얘는 좀 특이한 세균이야. 그래서 얘는 광합성을 할 수 있어. 광합성 문제 알지? 식물에서 일어나는. 그래서 얘가 광합성을 하게 되면서 드디어 산소가 출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뒤에 내용은 나중에 지질실에 가서 배울 건데, 이 남세균 때문에 산소가 등장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육지에도 생물체가 등장하고 지금과 같은 지구가 그냥 나는 거죠. 여기까지 질문 없어요? 없어요? 오케이. 그러면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 29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풀어오시고요.